댓글들을 좀 보니까 이 들어온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편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실제로 주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무작정 따라하기 영상, 사업자 등록 없이도 바로 해볼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따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따라하는 것조차도 쉽진 않거든요. 그냥 무작정 해보는 것도 거의 처음 하시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건데 이 시간을 들인 만큼 심지어 어떤 분은 주문이 아마 정말 운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막상 댓글들을 좀 보니까 이 들어온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편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업자 등록 없이도 물론 도매국에서는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제가 올리는 컨텐츠가 위탁 판매 컨텐츠잖아요. 이 위탁 판매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매는 판매인데 위탁 판매거든요. 위탁. 맡긴다는 거잖아요. 판매 자체를 내가 맡아서 대신 해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판매를 제외한 제품 포장, 배송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급사가 실제 발송을 보내는 곳은 저희가 아니라 제조업체나 공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주문을 마치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듯 구매만 하시면 돼요. 구매를 하되 받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아니라 실제 주문을 넣은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중간에 끼어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제품을 보지도 않고 한번 실제로 볼 일도 없고 주문을 넣으면 그 제품은 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게 바로 이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겉만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죠. 근데 창고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상품만 등록하면 팔리고 주문만 넣으면 배송도 해주니까요. 근데 이제 판매를 많이 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단 거고 그 맛보기용 영상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아 되겠다 싶으면 한번 제대로 파고 드시면 저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했었고 도매국 제품을 등록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실제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너무 기쁘죠. 그리고 막 어떡하지 당황도 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일주일 만에 찍고 있긴 하지만 그 일주일 새에 매출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기도 하거든요. 상품도 많이 등록 못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댓글을 다셨다는 건 실제로 그 중에서 몇몇 분은 주문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실제 주문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똑같지만 검색해서 들어가죠. 구글이든 네이버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 딱 들어가시면 화면 가운데 떡하니 뜨죠. 주문이 있는 경우 이렇게 신규 주문이라고 뜨고요. 신규 주문 자체가 주문 확인을 안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문 확인이란 개념도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주문을 내가 확인했다, 안 했다, 판매자가 체크를 해줘야만 소비자가 손쉽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문을 확인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실제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막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문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제품을 보내려고 막 제품을 꺼내고 포장을 하고 이런 단계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언제든 그냥 취소가 가능해져 버리면 포장하다 말고 얘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주문 확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주문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해줘야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했을 때 바로 환불이 되는 게 아니라 판매자에게 취소 요청에 뜨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주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 바로 환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주문 확인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주문 한 건 들어온 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주문 페이지가 나타나요. 여기서 여기 나온 것들을 제가 방금 말했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 주문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발주 확인을 누르면 주문 확인으로 바뀝니다. 소비자가 이제 취소 요청을 해도 그냥 바로 환불이 되는 게 아니라 판매자에게 취소 요청을 승인해달라 아니면 거절해달라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발송이 먼저 돼버렸으면 취소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판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문을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주문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판매자 관리 코드고요. 두 번째로는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1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판매자 관리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도매국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지만 도매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도매국 하나일까요? 수만 가지의 도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도매 사이트들을 내가 다양하게 취급할 때는 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 제품 코드만 보고도 어떤 도매 사이트인지, 이 도매 사이트에서 어떤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판매자 관리 코드만 보고도 상품명 없이도 이 도매 사이트구나, 여기 가서는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이 주문서에 관한 제품이 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 코드를 정해야 된다고 제가 1탄에 얘기 드렸고요. 보통 제가 스탠드 제품으로 아마 1탄 때 연습을 드렸으니까 도매국이니까 그냥 제 임의대로 DMGG 1291, 058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있는 숫자는 도매국 내에 해당 제품의 제품 번호이고요. DMGG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냥 구분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DM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판매자 관리 코드는 어느 정도 길이 제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했으면 앞으로 도매국 제품은 다 DMGG를 붙여서 등록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만 보고도 얘는 도매국이구나, 얘는 다른 데구나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고 뒤에 있는 숫자만 있으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문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수취인명부터 해가지고 연락처, 받는 배송 메시지, 주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발주 확인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는 겁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그냥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지만 그냥 번거로운 단계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주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비밀번호는 방금 입력한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쭉 상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한 줄씩 보면은 수취인명, 연락처, 우편번호, 상품번호, 주문번호, 구매자 아이디, 주문 상태, 택배사, 송장번호, 발송일, 상품번호, 상품 가격 이런 식으로 나오죠.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판매자 관리 코드, 또 하나는 주문자, 수령자에 대한 정보거든요. 지금 근데 가만 보면은 볼까요? 지금 빠졌죠? 수령자에 대한 주소도 빠져 있고 우편번호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우편번호만 있고 연락처는 있지만 주소가 빠져 있고 제일 중요한 제품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품 코드, 꼭 필요한 제품 정보가 없을 때는 네이버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 항목 설정이 있죠. 이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여기 노출시키고 엑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사실 넣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주문일시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꼭 필요한 것만 넣어 볼게요. 수취인명, 연락처는 필요하고 우편번호, 배송 메시지 꼭 필요하고 결제 위치도 지금 저는 필요가 없고요. 요것도 저는 필요가 없고요. 꼭 필수인 것들은 내버려 둬야겠지만 구매자 아이디도 저는 필요 없고 주문 상태도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결제일도 필요 없고요. 필수는 내버려 두시고 상품 번호도 필요 없고요. 저는 옵션 가격도 나중에는 이제 마진 계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뺄 거고요. 사은품도 뺄 거고 불필요한 거 다 빼시면 오히려 처리하시긴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한번 저장해 두시면 그대로 되니까 다 빼보겠습니다. 다 빼볼게요. 연동 수수료 빼고 정산 예정 금액은 한번 얼마 남는지 궁금하니까 내버려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판매자 상품 코드와 어디로 보낼지 주소겠죠. 요거 판매자 상품 코드, 기본 배송지, 상세 배송지는 왼쪽에서 꼭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 3개를 추가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엑셀을 누르시면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 내용들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비밀번호는 그냥 1, 2, 3, 4 이렇게 정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정하고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문 하나밖에 없는데 많이 걸리네요. 이 사실은 주문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리겠지만 주문이 많으면 기쁘죠. 자, 이렇게 엑셀을 한번 열어보면 비밀번호는 방금 입력한 1, 2, 3, 4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볼게요. 상품명이 나오고요. 받는 사람 이름, 연락처, 우편번호, 배송 메시지, 주문번호,
쭉 넘어가 보면 기본 배송지도 이제 추가가 됐죠. 요 세 가지랑 연락처 정보가 없으면 발주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빠져 있으면 방금 말한 대로 조회 항목 설정해서 꼭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엑셀만 있으면 이제 도매국을 통해서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주문 확인도 했고 엑셀로 주문서를 원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제 도매국에 주문만 넣으면 우리가 할 일이 끝나는 거죠. 한번 도매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도매국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안 뜰 리가 없습니다. 도매국은 이제 지난번에 계정 만드셨죠? 그대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에서 판매자 상품 코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해당 도매 사이트가 어딘지를 구분한다고 했고 뒷부분은 해당 도매 사이트 내에서 뭔가 그 제품의 고유한 번호라던가 코드라고 했는데 이 순서를 물론 바꾸셔도 돼요. 번호를 앞으로 하셔도 되고 코드를 뒤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뒤에 있는 번호를 복사해서 도매국에서 여기 보시면 상품 번호가 있죠. 번호로 넣고 검색을 하면 안 될 리가 없죠. 아마 제가 등록한 제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기 상품에 있었던 걸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시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쇼핑몰에서 마치 쿠팡이든 11번가든 지마켓이든 내가 마치 구입할 때처럼 구매하기를 누르시고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마치 내가 쇼핑할 때랑 똑같이 주문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 여기 배송 정보 입력해서 뭘 넣어줘야 될까요? 내 정보가 아니라 내 집 주소가 아니라 나에게 주문을 넣어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죠. 이건 어디 있나요? 엑셀에 있겠죠. 돌아가 보시면은 수령자 엑셀 거 그냥 컨트롤 CV는 아시죠? 복사 붙여넣기 요걸 복사해서 도매국으로 가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주소도 직접 입력하셔도 되니까 한번 직접 입력으로 저는 해볼게요. 우편번호도 여기 있고 주소도 제주 서귀포시네요. 61 5층 해놓고요. 연락처도 엑셀 그대로 보시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가끔 여기서 포인트가 0502, 0503 뭐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마켓들도 많이 있는데 주문서를 받아봤더니 수취인 연락처가 010, 011 요즘 011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쓰고 있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011은 그래도 알아. 우리 옛날 사람이면 알 테지만 017도 알아. 근데 050, 0502, 0503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심번호라고 하는 제도예요. 나의 핸드폰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조금 막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임시번호를 발행해서 마켓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안심번호가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교환 반품 시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연락처가 공개되는 걸 조금 막아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끔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번호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문서에 050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도매처들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안심번호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안심하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주문서는 010이니까 010으로 할 거고 이제는 끝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금액을 확인해 보는 거죠. 배송비랑 금액이 이렇구나. 총 63,900원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까 제가 재미삼아 정산액 예정 금액을 한번 봤죠. 이걸 하나 팔았을 때 결국 나한테 수수료 다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들어오는 게 82,573원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하고 계산해 보는 거죠. 얼마 남는지. 자, 82,573원에다가 총 들어가는 비용을 빼야겠죠? 63,900원을 빼볼게요. 63,900원. 그럼 요거 팔면은 나에게 떨어지는 게 18,673원이구나. 물론 여기에서 또 부가세, 소득세 이런 얘기까지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세금 역시도 어쨌든 내가 이득을 거둬야만 내고 내는 거다 이득을 거둬야만 소득세를 내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돈이 남았다.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결제 방법은 도매국 같은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통장, 계좌이체, 꾹페이, 신용카드 이렇게 있는데 도매국 같은 경우는 무통장으로 하시면 조금 더
임원이를 충전해서 무통장을 하시면 1%씩 조금 추가 적립을 해줘요. 왜냐하면 무통장과 신용카드는 수수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그리고 무통장 입금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사업자 없이도 했더라도 개인 소득 공제용으로 꼭 공제를 받으셔야만 소득세 폭탄을 안 받겠죠. 왜냐하면 사업자 없이 판매를 하다 보면 매입 자료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이 63,900원을 매입 자료로 쓴 걸 아무것도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꼭 소득공제용이라도 사업자가 없으면 꼭 받으시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로 꼭 공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 전체 동의를 하고 결제하기를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쉽죠? 이 제품을 내가 눈으로 봤나요?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제품은 이제 저절로 여기 보이죠? 파파 조명이라는 공급사에서 포장을 잘해서 해당 소비자, 아까 제주도였나요? 제주도로 이렇게 배송을 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게 뭘까요? 주문을 넣었으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도매국에서 발송을 해준다는 표시를 또 해주겠죠. 도매국에서 뭐가 나올까요? 송장 정보가 나오겠죠. 어떤 택배사로 어떤 송장 번호로 보냈다. 그게 나오면 스마트 스토어에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날 저녁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갔더니 대한통운으로 예를 든 겁니다. 56789 10 11 12 이런 송장 번호로 이제 발송이 됐다 라고 연락이 이제 뜨는 거죠. 연락이 안 오더라도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뜰 겁니다. 이 정보를 스마트 스토어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끝나요. 스마트 스토어 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가가지고 발송 처리 있습니다. 발송 처리를 쭉 넘어가셔서 수동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택배, 대한통운, 아까 송장 나온 거를 그대로 붙여놓고 얘를 발송 처리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물론 이제 다량일 때는 또 엑셀로 하겠지만 개별로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도 되고 엑셀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한두 개는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냥 송장 번호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고 발송 처리 넣어주시면 우리가 할 건 끝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 팔리셨을 때는 이렇게 주문 처리를 하시면 이게 위탁 판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약간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CS죠. 주문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도 오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궁금한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이 스탠드 뭐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고 배송은 얼마 어떻게 되고 여기 뭐 단계는 뭐 밝기 조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Q&A에 글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물론 초기에는 핸드폰이든 이메일이든 항상 알람이 오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 CS도 실제로 포인트는 딱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똑같다. 내가 이미 이 제품을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CS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본 사람인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 그냥 도매국에서 그냥 긁어다가 그냥 올리는 거라서 제품 저도 모르고요.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냥 살 테면 사시고 말 테면 마세요. 이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식당을 한다고 하면 백종원이 와서 난리를 엄청 혼내겠죠. 그런 것처럼 나의 이 매장에 방문을 했고 이 나에 대해 내 매장인 줄 알고 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진짜 내 창고에 이 제품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은 상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답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제가 그럼 가서 제품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공급사에 똑같이 소비자가 물어본 내용을 도매국 공급사에 똑같이 문의를 남기면 답변이 오겠죠. 그 답변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해주면 끝입니다. 어때요? 쉽죠? CS도 그렇고 발송도 그렇고 굉장히 쉬운 게 위탁 판매의 장점이고, 재고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이 위탁 판매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아셨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문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간보기로 맛을 봤고, 조금 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그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상품 등록 저와 함께 계속하는 시리즈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